요즘 오미크론에 이어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드는 전염병이 또 하나 등장했지요. 그것이 바로 원숭이 두창입니다. 그런데 세계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원숭이 두창은 성병이다, 대상포진과 구분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 나돌면서 전 세계가 신경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밝힌 원숭이 두창은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되는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어떤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유행하는 바이러스 원숭이 두창,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주어사 전성시대입니다. 이제는 전염병이라는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나 전염병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죠. 잠복해 있다가 다시 나타나고 돌연변이로 변신해 또 등장하고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요즘 새롭게 퍼지고 있는 바이러스 때문에 또다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원숭이 두창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확산 조짐을 보이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글로벌 공중보건의 보통 위험 수준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위험 수준은 얼마나 위험한 단계를 얘기하는 걸까요? WHO 위험평가 분류 항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0단계 매우 낮은 위험, 1단계 낮은 위험, 2단계 보통 위험, 3단계 높은 위험, 4단계 매우 높은 위험입니다. 원숭이 두창은 2단계로 보통 위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안심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왜냐? 원숭이 두창은 인간 병원체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동이나 면역력이 떨어진 고위험군에 퍼지게 되는데, 이럴 경우 3단계 높은 위험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원숭이 두창을 코로나와 같은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8일 발령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시가 개정되면 재택치료가 아닌 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게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원숭이 두창이란 어떤 질환일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발생하던 풍토병이라고 하는데요. 원숭이 마마 바이러스에 의한 원숭이 전염병으로 동물과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증상이 가벼운 서아프리카형은 치명률이 3.6%지만 중증 진행률이 높은 콩고형은 10.6%로 오미크론 치명률 0.08에서 0.5%보다 매우 높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만약 의심 환자가 나오면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문제는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WHO는 현재까지 보고된 감염자 대부분은 이 바이러스가 자주 발견되던 지역을 여행한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염된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감염되었고 감염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1차 진료 또는 성병 검사를 통해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왜 성병 검사를 했을까요? 성 접촉 후 성기 쪽으로 뭔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으니 검사를 했겠죠. 우선 원숭이 두창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증상은 사람 두창과 유사하지만 전염성과 중증도는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전염은 병변 부위로 감염되거나 체액, 호흡기, 비말, 침구 이런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감염된 병변의 진물이나 체액, 큰 침방울이 튀거나 이런 접촉으로 감염이 된다 이겁니다. 증상은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피로감, 임파선염, 림프절 부종과 전신의 수두 유사 수포성 발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은 2주에서 4주간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10%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서 만만히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원숭이 두창은 잠복기가 최장 21일이나 길게 숨어 있다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원숭이 두창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 있어서 구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질환이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전문가들은 원숭이 두창과 대상포진은 구분하기 어려운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원숭이 두창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름철에 걸리기 쉬운 농가진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농가진도 전신에 수포가 생기는 증상으로 원숭이 두창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농가진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박테리아 감염성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농가진도 세균에 감염돼 발생하는데 전신의 수포와 함께 발열, 무력증, 설사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소아와 영유아가 감염되기 쉬운데 감염되면 수포와 함께 폐혈증과 폐렴, 뇌수막염이 동반돼 사망할 위험이 높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원숭이 두창과 구분하기 어려운 게 대상포진과 농가진이라고 하니 요즘 몸에 수포가 생기지 않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원숭이 두창은 성관계로 전염된다. 그래서 성병이다 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죠. 또한 동성애자들이 성접촉으로 감염되고 퍼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소문이 나오게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WHO가 밝힌 증상 중 감염자의 상당수가 입이나 생식기, 항문 주변, 림프절이 붓고 병변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WHO는 현재까지 보고된 감염 사례의 대부분은 동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을 비롯해 동성 양성애자들 사이에서 발병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 전파가 성관계에 의한 것인지 성관계를 갖는 이들이 밀접 접촉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된 게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원숭이 두창은 동성 간 성관계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다. 성병도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연히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남성 동성애 집단에 유입되고 퍼졌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공공보건 비상센터를 설치하고 전 세계 원숭이 두창 상황을 주시하면서 입국자 추적 관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외국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퍼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WHO가 발표한 자료에는 현재 30개국에서 확산세를 보이며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감염병은 전파력과 치명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전파력이 높지 않고 치사율도 크게 높지는 않다고 했습니다만 문제는 잠복기가 코로나보다 길고 원숭이 두창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던 감염병이라 감염 경로나 증상, 치료법 이런 연구가 부족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원숭이 두창이 국내에 유입되면 50대 이하의 감염 위험이 더 높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왜냐? 50대 이하의 연령층들은 원숭이 두창과 비슷한 두창을 앓은 적도 없고 두창 백신을 맞은 적도 없는 세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두창 백신 접종을 1978년까지 시행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57세 이상은 두창 백신을 대부분 맞았지만 50세 이하 대부분은 면역력이 없을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 두창에 감염될 위험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경험한 분들은 이런 백신 얘기만 나와도 예민해지는 세상입니다. 제발 원숭이 두창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긴장하고 주시하는 원숭이 두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감염성 질환은 누구나 다 조심해야 됩니다. 감염병을 차단할 기본 중에 기본은 밀폐된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손은 수시로 씻어야 합니다. 또한 몸에 수포가 생기는 증상이 있다면 빨리 병원으로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